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교수에게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중국인 학생에게 참교육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며 사유재산조차도 없다고 폄하를 하던 그 학생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장차 여행사에 취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또 여행사를 직접 차려서 직접 기획한 새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했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들을 구경하며 여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미국인이니 미국 여행은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아시아를 갈 때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전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그 흔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혼자 여행하기에는 조금 무서웠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중에서 중국을 처음 여행하게 되었고 역시 아시아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예상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화장실도 굉장히 불결하고 길거리에서 위생이 나빠 보이는 음식을 팔고 있어서 그걸 먹고 배탈까지 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던 중국과 아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소문을 듣기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이고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고 하던데 한국을 막상 돌아다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깔끔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지닐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고 세계를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제가 가본 그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 가히 최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차후에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데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에서 외교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내용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여행사와 접촉을 할 정도로 한국에 진심인 상황이라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몸이 반응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도 새로 알게 되어 무척 신비스러웠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교수님의 말을 가로채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범죄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속여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는 일이 다반사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 개를 잡아먹을 정도로 야만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부유했다면 중국과 육로로 교역을 했을 것이고 중국의 고품질 물자들을 수입하면서 잘 살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에 건너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이 수업에도 한국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지녔지만 한국은 좁은 영토와 적은 인구로 중국의 시골이나 사막 수준의 경제력을 지녔잖아요. 중국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한국을 압도하는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좁고 허름한 집을 나눠줄 정도로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무척 많은 나라인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살 돈조차 없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에서 전국적으로 최첨단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부유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옆에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혜택을 누릴 줄 모르고 있고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말씀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인 학생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수님은 당황하신 듯 보였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중국인의 입을 통한 소문이었던 것이고 저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 학생과 비슷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우리가 한국과 K-팝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초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이라는 내용은 전부 거짓된 주장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사유재산이 없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면서까지 단백질을 보충한다고요. 집도 없어서 나라가 오래되고 다 쓰러져가는 집을 빌려주며 억지로 산다고 들었는데 저 중국인이 하는 소리가 딱 그 소리라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중국인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발끈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한입니다. 한국이 사유재산이 없다는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듣네요. 자, 이 초대형 TV 화면을 제대로 보세요. 아래에 어떤 회사의 로고가 쓰여 있나요? 맞습니다. 삼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분은 혹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나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은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브랜드이며 아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TV도 삼성의 제품을 이용할 정도로 중국은 세계적인 나라이죠. 저는 저 중국인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삼성은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이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고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정말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걱정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 학생, 혹시 중국에서는 삼성을 중국의 브랜드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하면서도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몰랐나요? 정말 심각하군요. 한국의 삼성은 TV와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반도체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이고 이런 기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의 삼성이 유일합니다. 혹시 중국에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나요? 아, 혹시 제가 삼성을 한국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의 이 질문에 중국에는 삼성이 있다고 답하려고 했던 건가요? 교수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강의실에 모두에게서 깔깔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애플의 휴대폰 아니면 삼성의 휴대폰으로 양분해 있었고 그 누구도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중국의 대기업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거든요. 중국인 학생은 화웨이는 중국 브랜드가 맞을 거라면서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듯이 발언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그 학생의 말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일단 교수님은 다시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을 비롯해서 LG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액정, 즉 디스플레이인 건 다 아시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맨날 터치하고 보던 그 화면은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LG도 중국의 기업이라고 할 작정인가요? 한국의 삼성과 LG는 미국에 내놔도
대형 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 대부분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죠. 아까 중국 학생이 한국에서 고기 섭취가 어렵다고 했었나요? 중국이 개고기 문화에 대한 폄하를 할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고기가 워낙 귀하고 없어서 박쥐를 잡아먹고 매미나 잠자리까지 먹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는 행위는 자기 나라의 문화를 비하해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교수님도 살짝 답답하면서도 흥분이 되시는지 물을 한 잔 들이키며 말을 하셨죠.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과거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가 귀했고 가끔 개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섭취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개고기를 금지시킨 상황이라 개를 먹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했죠. 또한 정부에서 허름한 집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허름하지 않고 신축에 가까우며 정부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정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은 인구수와 영토 넓이에 비해 한국보다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중국산이라고 하면 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고품질의 한국산은 유럽이나 선진국에 수출되는 반면 중국산 물품은 개발도상국에나 간신히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중국인과 비교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니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GDP도 한국이 35,000달러이고 일본이 33,000달러, 중국이 13,000달러 수준이니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가난하다니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도 높은 GDP를 보여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쩐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더욱 편리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고 정말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통망 내의 지하철과 버스는 모두 환승 할인이 적용되었고 그 할인 혜택을 이용하며 정말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모든 곳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여러 동식물이 기억에 남고 경복궁과 높은 빌딩들이 정말 조화롭게 우뚝 서 있던 모습이 무척 멋졌습니다. 자연과 도시 옛것과 현재의 모습이 그토록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도시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전부 깔끔하고 단정하며 친절합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했던 반면 한국인들과는 아무리 거리가 좁아져도 이상한 냄새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향기가 나더라고요. 패션 스타일도 너무 세련되었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해서 친해지고 싶은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자주 가게 된다면 배울 정도로 한국인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 한국의 환경에서 미국이 채택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여행사에 취업한다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왕래 잦은 나라가 된다면 미국 사회의 발전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중국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풀이 죽은 표정으로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인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 15억이 넘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과 한국이 친분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강의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교수님은 길고 긴 한숨을 쉬시면서 중국의 미래도 안 되었지만 세계에 저런 생각을 가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된 정보를 더욱 떠들고 다니게 되면 피해를 볼 여러 나라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볼 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인 것 같다면서 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중국의 15억이 넘는 입에서 퍼뜨리는 엉터리 거짓말들은 한국을 향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장점을 중국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한국의 작은 단점을 심각한 것처럼 크게 부풀리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베끼면서 중국이 원조라고 자처하는 모습은 정말 알고는 못 봐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데도 엄청난 경제력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 괜히 중국에게 장점들을 빼앗기며 더 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죠. 그래도 한국은 원조라는 힘이 있으며 직접 한국을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떼를 써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국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한다면 분명 중국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